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참외나 수박이 들어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라고 키위를 챙겨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방금 드신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녹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콩팥 기능이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진 분들의 비율이 무려 6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거의 7명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들 중 대부분이 날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드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잠깐,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젊었을 때 몸에 좋았던 것이 왜 지금은 독으로 변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둘째,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과일 4가지와 그 이유. 셋째, 반대로 망가진 콩팥을 되살려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 넷째,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생존 원칙. 이것만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콩팥, 앞으로 10년은 너끈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30분만 함께 해주십시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콩팥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여쭤볼 테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자주 붓지 않으십니까? 눈 밑이나 발목이 퉁퉁한 날이 종종 있으신가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밤에 화장실에 2-3번 이상 가시는 편입니까?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만성적으로 무기력하신 날이 많습니까?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콩팥이 여러분에게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절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콩팥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 안에서 거대한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매일 우리 혈액 전체를 무려 50번 이상 걸러내는 아주 부지런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침마다 붓는 얼굴이고 진하게 나오는 소변이고 이유 없는 만성 피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은 의학계에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무려 79%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우리 몸에 통증이나 뚜렷한 이상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투석을 시작하게 된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상 증상을 느낀 뒤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였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몸이 좀 안 좋아도 참고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강인한 정신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콩팥만큼은 그 침묵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60세 이후에 우리 콩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과일이 독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학 용어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아주 작고 정밀한 필터 구멍이 약 100만 개 있습니다. 이 구멍들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냅니다. 20대 젊은 시절에는 이 구멍들이 새 정수기 필터처럼 아주 말끔하게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하면서 이 구멍들이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60대에는 이 여과 능력이 젊을 때의 약 61% 수준으로 떨어지고 70대가 되면 약 52%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정수기인데 필터가 절반쯤 막혀있는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걸러내는 능력이 확 떨어지겠죠?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콩팥입니다. 이 상태에서 젊었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마음껏 드시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칼륨, 당분, 수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심장과 콩팥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서 콩팥을 위협하는 과일들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참외입니다. 혹시 올여름에도 참외를 자주 챙겨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이 그러셨을 겁니다. 달콤하고 아삭한 참외, 여름 과일의 대표 주자이죠.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께는 참외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참외 뺏기 안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이 무려 447mg에 달합니다. 참외 하나를 다 드시면 약 450mg 넘는 칼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칼륨이 왜 문제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보약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 이 칼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기준치 이상으로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심장은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로 박동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이 전기 신호에 오류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입술 주변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이 그냥 피곤한가 보다, 혈액순환이 나쁜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부정맥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콩팥 기능 저하 환자에서 나타나는 심혈관 합병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칼륨 과잉 축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2세 임경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참외를 좋아하셔서 여름마다 하루에 2-3개씩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부축해서 응급실로 모셔갔더니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장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처치를 받으셔서 회복하셨지만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참외는 드시면 안 됩니다. 임 선생님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건강하라고 드셨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증상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외는 혈당 지수도 아주 높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와 콩팥 기능 저하는 서로 악화시키는 관계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관이 손상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참외 하나가 이 악순환을 더욱 빠르게 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분명 훌륭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위 역시 칼륨이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키위 100기당 칼륨이 약 312mg 들어있습니다. 보통 키위를 드실 때 한 개만 드시는 분이 거의 없죠. 2-3개씩 숟가락으로 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에 6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치료에 많이 쓰이는 안지오텐신 억제 계열 약물들은 칼륨 수치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즉, 약만 드셔도 이미 혈액 속 칼륨이 조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키위를 2-3개 더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60세 이상 환자들에서 고칼륨 혈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 상당수가 의외로 키위나 참외 같은 고칼륨 과일을 매일 섭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약과 먹는 과일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키위의 칼륨은 익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배 같은 과일은 적당히 익히면 칼륨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나중에 기적의 과일 이야기를 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외와 키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심장과 콩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경고해 드릴 과일은 수박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으니까 콩팥에 좋지 않겠냐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잘 씻겨서 좋은 거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물이 들어오면 소변으로 깔끔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구체 여과 기능이 61% 이하로 떨어진 콩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박 한쪽을 드시면 약 200ml에 250ml의 수분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수박은 한쪽만 먹고 마는 경우가 드물죠. 두세 쪽, 많으면 그 이상 드시기도 합니다. 이 많은 수분을 지친 콩팥이 감당하지 못하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몸 안에 축적됩니다. 의학 용어로 부종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발목이 두꺼워지는 그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수분이 폐로 스며드는 경우입니다. 폐에 물이 차면 폐부종이라고 하는데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누우면 숨쉬기가 힘들어 밤새 앉아 계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수박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도 칼륨 함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수박 100g당 약 112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수박을 한 번에 두세 쪽 드시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의 칼륨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수분 과부하까지 겹치면 콩팥은 이중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연구팀이 만성 콩팥 기능 저하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박과 참외 등 여름 과일 섭취가 많은 시기에 부종 관련 응급방문이 약 31%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름철 보약이라고 생각하셨던 과일이 사실은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고해드릴 과일은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생오렌지를 그냥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특히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행위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326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스로 갈면 어떻게 됩니까?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보통 오렌지 서너 개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칼륨 함량은 10mg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더 큰 문제는 씹는 과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과일을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오면서 칼륨과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주스는 그 섬유질이 파괴되거나 제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칼륨과 당분이 한꺼번에 아주 빠르게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것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바로 그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사실은 콩팥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매일 조금씩 상처를 내고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위협하는 4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바로 칼륨이 지나치게 많거나 수분 또는 당분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한 콩팥이 다 처리해줬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우리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몸에 맞는 방법으로 돌봐드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겁나는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망가진 콩팥 기능을 되살리고 콩팥 세포를 맑게 씻어줄 수 있는 기적의 과일 4가지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만성 콩팥 기능 저하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이 과일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콩팥 기능 악화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과일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하고 조금 의외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공부했을 때 딸기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딸기 안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매일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쇠가 녹이 슬듯이 콩팥 세포도 산화되어 손상됩니다. 엘라그산은 바로 이 산화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콩팥 세포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는 코팅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딸기의 엘라그산 성분은 신장 조직의 염증 지표를 약 28%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딸기의 칼륨 함량입니다. 딸기 백당 칼륨은 약 153mg입니다. 참외 447mg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즉, 단맛을 즐기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딸기를 드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꼭지를 먼저 자르고 씻으시면 안 됩니다. 꼭지를 먼저 자르면 그 틈으로 잔류농약이 과육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지가 달린 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은 뒤에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어내십시오. 하루 적당량은 중간 크기, 딸기로 8개에서 10개 정도입니다. 딸기 계절이 아닐 때는 냉동 딸기도 괜찮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엘라그산 성분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콩팥을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것들이 사구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필터를 더욱 막히게 만듭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이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분해해서 콩팥이 훨씬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막힌 하수구에 전문 세정제를 부어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파인애플의 칼륨 함량은 백지당 약 109mg로 4가지 기적의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당도도 있지만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아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적당량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절대로 통조림 파인애플은 드시지 마십시오. 통조림 파인애플은 고당도 시럽에 절여져 있어 브로멜라인 효소가 거의 파괴되어 있고 당분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파인애플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가운데에 딱딱한 심지 부분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얇게 썰어서 천천히 씹어 드시면 콩팥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적당량은 얇게 썬 것으로 2쪽에서 3쪽 정도입니다. 자, 딸기와 파인애플까지 알아봤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을 위협하는 과일은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공통점은 칼륨 과다, 수분 과부하, 당분 충격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과일로는 딸기 항산화, 저칼륨화, 파인애플 단백질, 노폐물 분해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기적의 과일 2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가 왜 콩팥에 좋으냐고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것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요산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요산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관절 사이에 요산 결정이 박혀서 유리 조각이 들어간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오는 통풍이 생깁니다. 둘째, 더 무서운 것은 이 요산이 콩팥 안에서 뾰족한 결석을 만들어 콩팥 조직을 날카롭게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성분이 이 요산을 잡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보스턴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요산 수치가 평균 12% 낮아졌으며 통풍 재발률이 3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리의 혈당 지수는 20 이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팥은 주로 밤 동안 자면서 회복합니다. 체리를 드시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그 덕분에 콩팥이 밤사이 더 깊이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체리를 고르실 때는 색이 진하고 짙은 보랏빛에 가까울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10 아래서 15알 정도가 적당하며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배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사랑해온 배, 감기에 걸렸을 때 배즙을 달여 드시던 기억이 있으시죠? 배가 콩팥에도 그렇게 좋은 과일인지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배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수박도 수분이 많지만 수박과 배는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박의 수분은 콩팥에 그냥 쏟아져 들어와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배의 팩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한 뒤 소변과 함께 부드럽게 끌고 나갑니다. 수박이 홍수를 일으킨다면 배는 막힌 수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열독이 쌓여 갈증이 심해지고 부기가 심해지는데 이럴 때 배가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배를 드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껍질을 깎지 마시고 껍질째 드십시오.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배를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끓여 배차처럼 드시거나 전통 방식으로 배숙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익히면 칼륨이 일부 빠져나가고 유효 성분은 더욱 농축되어 콩팥의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하루에 배 반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일주일 안에 아침 부기가 줄어들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딸기는 콩팥 세포를 녹슬지 않게 지켜주고, 파인애플은 단백질 노폐물을 분해해주고, 체리는 요산을 잡아주며, 배는 독소를 흡착해서 부드럽게 배출시켜줍니다. 이 4가지 과일이 함께 작동하면 지쳐있던 콩팥이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콩팥을 살리는 과일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생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섭취 시간입니다. 과일을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공복에 과일을 드신다고요? 이게 바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유기산이 위벽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지난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소화 기능이 활성화되어 과일의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늦은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자는 동안 콩팥이 야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부어있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루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드세요? 아무리 좋은 딸기와 파인애플도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60세 이후 하루 과일 총량은 200지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딸기는 중간 크기로 8개에서 10개, 파인애플은 얇게 썬 것으로 이쪽에서 3쪽, 체리는 10알에서 15알, 배는 반 개 정도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식후와 점심 식후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에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쁜 시절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과일만큼은 천천히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십시오. 침 안에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과일의 당분을 미리 분해해 줍니다. 충분히 씹으면 소화 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천천히 드실수록 포만감도 높아져 과일을 과하게 드시는 것도 자연스럽게 예방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절대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과일에 우유나 요구르트를 섞어 스무디나 과일 요구르트를 만들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의 유기산과 유제품의 단백질이 만나면 위 안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소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흡수 과정에서 콩팥에 미세한 결석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거나 깨끗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체리나 딸기를 맛있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물에 띄워 먹는 방식도 좋고 약간의 레몬즙을 떨어뜨려 드시는 것도 풍미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약 복용 시간과의 간격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 약을 드신 뒤 최소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이 간격 꼭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일 속의 특정 성분들이 간에서 약을 대사하는 효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의 흡수가 지나치게 빨라져 부작용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약효가 너무 낮아지기도 합니다. 콩팥은 약물 독성에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이 시간의 간격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5가지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1시간 뒤에 드시고 저녁 7시 이후엔 드시지 마세요. 둘째, 하루 총량은 200지, 종이컵 1컵 이하로 드세요. 셋째,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으세요. 넷째, 우유나 요구르트와 섞지 마세요. 다섯째, 약 드신 뒤 2시간 뒤에 드세요.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기적의 과일 4가지가 진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이상 진단을 받으셨거나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 영메가 EQL 이상으로 높게 나오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드십시오. 좋은 과일도 개인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드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이상하게 저리거나 숨쉬기가 평소보다 힘들다고 느껴지시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십시오. 자신의 몸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아쉽습니다. 사실 콩팥을 지키는 것은 과일 선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음식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콩팥을 살리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실천하시면 과일의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집니다. 먼저 과일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콩팥이 나쁜데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진 경우에는 과일 섭취 자체를 크게 제한해야 합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거의 모든 과일을 매우 소량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 즉 예방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콩팥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 보십시오. 크레아티닌이 1, EMGDL 이상이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라면 오늘 말씀드린 과일 섭취 가이드를 더욱 엄격하게 지키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콩팥을 지키는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생활 습관, 첫 번째는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콩팥이 좋아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컵에 가득 물을 따라서 벌컥벌컥 드시는 것, 이것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수분이 들어오면 이미 여과 능력이 떨어진 콩팥이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식사에서 나오는 수분 포함해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이것을 하루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한 모금에서 2모금씩 30분마다 한 번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냉수는 위장과 신장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고 여과 기능을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 200ml 정도, 이것이 하루 콩팥 건강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들이셔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소금 줄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는 음식이 짠 편이십니까? 이게 콩팥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나트륨, 즉 소금 성분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은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이 높아진 혈압을 지속적으로 견뎌야 합니다. 고압력에 계속 노출된 사구체의 필터 구멍들은 점점 더 빨리 손상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하루 0mg의 약 2.1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권장량의 2배 이상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반만 드십시오. 국물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더기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둘째, 간을 하실 때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참기름, 된장 소량으로 대체해 보십시오. 셋째, 가공식품, 라면,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줄이십시오.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약 87%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가 콩팥에 어떤 도움이 되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심장에서 펌프질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잘 작동합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그 결과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여과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걷기는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과 고혈당은 콩팥의 2가지 가장 큰 적입니다.
걷기 운동 하나로 이 두 가지 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으면 될까요? 하루 30분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10분씩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뒤에 15분으로 늘리고 한 달 뒤에 30분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이 콩팥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산책로가 없으셔도 됩니다. 집안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손주와 함께 마트까지 걸어가시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네 번째 생활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아까 체리 이야기를 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수면과 콩팥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주로 밤 동안 자면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합니다. 이 회복 과정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콩팥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진행 위험이 약 1.8배 높다고 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 체리 10알 정도를 드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끄십시오.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마지막 5번째 생활 습관은 정기 혈액 검사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79% 이상 손상될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입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최소 1년에 한 번 콩팥 건강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에 콩팥 기능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진 때마다 반드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고 이전 수치와 비교해달라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 콩팥 기능이 훨씬 빠르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 콩팥 수치를 알고 있으면 오늘 드린 정보를 훨씬 더 정확하게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모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위협하는 과일 4가지는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과다, 수분 과부하, 당분 충격이라는 3가지 이유로 60세 이후 지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는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입니다. 딸기는 항산화로 콩팥 세포를 보호하고 파인애플은 단백질 노폐물을 분해하며 체리는 요산을 낮추고 배는 독소를 흡착해 배출합니다. 과일 섭취 5가지 원칙은 식사 1시간 뒤에 드시기, 하루 200지 이하, 30번 씹기, 유제품과 섞지 않기, 약 복용 2시간 뒤에 드시기입니다. 콩팥을 지키는 생활습관 5가지는 미지근한 물 조금씩 자주 마시기, 소금 줄이기, 매일 10분 걷기, 충분한 수면, 정기검사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버텨온 그 힘으로 이제는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봐주실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냉장고부터 바꿔보십시오. 딸기 한 팩, 파인애플 하나, 체리 한 봉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선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콩팥 건강 외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건강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요.